자, 하버드 대학의 한 교수가요, 지금 우한 폐렴 바이러스 억제에 실패해서 앞으로 1년 안에 인류의 40에서 70%가 감염될 것이다. 그래서 하버드 대학의 마크 립시치 전염병학 교수의 연구 결과가 미국 시사 주간지 애틀랜틱에 실렸습니다. 권위 있는 데예요. 이 타블로이드가 아니고 교수도 이걸 보도한 잡지도 다 권위 있는 데입니다. 그래서 이 병에 걸리는 많은 사람들이 심각한 병세나 증상을 보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너무 놀랄 것도 없다. 실제로 무증상 감염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중국의 한 과학자는 환자의 흉부 CT 촬영을 통해 분명히 균은 나오는데 감염은 됐다는 걸 입증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발견에 비정상적인 게 없다면 우한 폐렴 예방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바로 이 점 때문에 우한 폐렴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사스, 메르스, 조류 인플루엔자 같은 바이러스는 상대적으로 강하고 치사율이 높았기 때문에 억제되었는데 이들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사람들이 외출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랍니다. 그런데 현재 우한 폐렴 바이러스는 어떤 사람들은 증상이 매우 가볍거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평상시처럼 나다니면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치적으로 약간의 착오는 있을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자기가 예측한 부분은 바뀌지 않을 거고, 그래서 실험을 통해서 잘못 계산한 부분이 있는가 한번 찾아봐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끝냈는데, 애틀랜틱지는 이번 예측이 이 교수만의 생각이 아니라 우한 폐렴이 결국은 계절성 질병이 될 거다라는 부분이 지금 주되게 떠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겨울이 감기와 독감의 계절에서 이제 감기, 독감과 우한 폐렴의 계절이 될 거다. 이렇게 지금 예측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세계보건기구는 우한 폐렴이 팬데믹, 즉 범세계적 감염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은 지금 이란, 이탈리아, 한국, 일본 등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보면 이 세계보건기구의 팬데믹 상황은 아니다라는 부분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 보건기구의 말을 이렇게 불신하면서 이제 명실상부한 유행병이 되어버렸는데 WHO가 팬데믹 상황이라고 이야기하는 순간이 곧 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며 특정 국가가 전염 경로를 확인하고 억제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워진 상황이다. 그래서 만약에 한국 같은 나라가 지금 어디서 어떻게 전염하고 시키고 있는가, 이게 한 열흘 전까지만 해도 대부분 추적이 됐죠. 아니, 지난 수요일이니까 일주일 전만 해도 추적이 됐습니다. 그런데 불과 일주일 사이에 경로 추적이 불가능해져 버리고 억제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져 버렸다. 그래서 세계 양심적 전문가들은 통제 불가능한 상황으로 발전했다. 전 세계적인 확산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란하고 이탈리아에서는 특히 최초 감염자가 특정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무증상 감염자에 의해서 지금 전염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국 엑스터 대학의 의과대학의 바라트 판키니아 교수는 최초 발병지 중국에서 수천 킬로 떨어진 이탈리아, 이란 같은 나라에서도 대확산이 되고 있다면 이것은 팬데믹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영국 에딘버러 대학 마크 우라우스 감염병 역학 교수는 팬데믹을 전염병이 세계 여러 곳에서 통제 불능의 상태로 퍼지는 상황이다 라고 정의하면 되는데, 우한 폐렴이 이미 팬데믹
기준에 부합된다. 이렇게 말하며 한국, 이란, 이탈리아에서 대규모 발병 사례가 되고 있는데 전 세계 여러 나라가 바이러스 감염의 원천이 될 수 있다는 뜻이자 국가가 우한 폐렴을 통제하기가 훨씬 더 어려워져 버렸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이먼 클라크 영국 리딩대 세포미생물학과 부교수는 증상 없이도 사람 간에 감염이 되는데 보건당국이 어떤 조치를 취한다고 우한 폐렴을 추적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중국이 우리한테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관영 매체 황구시보나 글로벌 타임즈는 우한 폐렴이 확산 중인 국가에서는 반드시 더욱 단호하게 행동해야 된다. 그런데 한국의 대응이 느리다고 지금 연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중국 이해 국가 중에 우한 폐렴이 번지는 나라 중에 한국이 제일 심각하다고 말을 하며 한국 정부가 여전히 우한 폐렴이 부분적일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고 문을 사실상 조롱을 했습니다. 자, 한국은 남한이 10만 평방킬로미터, 인구 5천만으로 중국의 한 개 성보다 작은데 중국으로 봐서는 이런 수준의 곳에서 감염구역과 비감염구역 간의 구별을 강조하는 것은 방역상 의미가 제한적이다는 거죠. 한국은 교통이 발달해서 대구에서 서울까지 차로 3시간이면 간다. 지난 주말 대구에서 온 수많은 사람이 정권에 항의한다고 대규모 집회에도 참가했다. 교통이 아직 대구와 다른 지역이 끊기지 않고 있다. 장거리 교통이 다 운행 중이고 부산, 서울의 지하철은 출퇴근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 걱정이 돼 손에 땀을 쥐는 상황이다. 이러면서 환자가 인구 대비에 비해 숫자가 작고 감염률이 낮다고 현혹되면 안 되고 환자가 늘면서 어느 시점이 되면 전 사회로 공황이 퍼질 거고 이를 강력히 통제하지 못하면 재앙적 혼란이 생길 것이다. 그래서 우한 폐렴이 어떤 지역과 집단에서 일어났다고 믿고 일반적인 조치로 전파를 막으려고 하면 매우 위험할 수 있다. 짜장면국의 이야기지만 이거 옳은 이야기입니다. 대구나 신천지에서 나타났다고 믿고 그것만 막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역을 넘어 확산하기 매우 쉽고 막기는 매우 어렵다. 그래서 면적이 넓은 중국에서조차도 중남부인 후베이성에서 동북 지역인 흑룡강성까지 순식간에 번져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황이 심각한 국가들은 전국을 동원해서 대응하는 것을 고려해야 된다. 전파 속도가 빠르고 잠복 기간도 긴 만큼 현 상황에 근거해서 대응 전략을 짜는 것은 위험하다. 실제 지금 나타난 것보다 더욱 엄중하다고 생각하고 10일에서 20일 내에 발생 가능한 최악의 상황을 정책 수립의 근거로 삼아야 된다. 일부 국가는 이미 해외로 질병을 전파할 가능성이 훨씬 커졌다. 한국 보고 하는 이야기예요. 중국은 후베이성 빼고는 억제하고 있다. 그런데 일부 국가는 질병이 퍼지고 있지만 상황이 분명치 않고 어느 지역이 위험하고 어느 지역 집단에 감염자가 있는지 깔끔하지가 않다. 지역 당국이 상황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열흘이 지난 뒤 더 단호한 조치를 썼어야 된다고 하지 말기를 바란다. 후회해도 소용없을 것이다. 이러면서 한국에 대해 따끔하게 충고를 했습니다. 진짜 기분 나쁘고 더러운 이야기지만은 옳은 이야기도 많아요. 먼저 겪은 경험자로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현 상황에 대해 지금 역류해서 중국으로 오는 것을 막아야 되고 한국에 지금 항공편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항공 왕래를 엄격하게 중단하고 한국에서 오는 사람을 14일 격리시켜야 된다.
중국이 이런 조치를 할 수밖에 없음을 한국에 알려야 된다. 지금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지금 한국이 더 위험하다고 이제 국경 차단 안 해도요. 중국 사람이 도망을 갑니다. 참 골 때립니다. 인천에서 청도 떠나는 비행기 표 가격이 8배가 뛰대요. 86,000원 하다가 69만 원 한다는 겁니다. 왜? 표를 살라는 사람이 급격하게 많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중국 가는 비행기 표값 기준이 평소보다도 15배 올랐다. 그래서 중국이 한국에 오가는 비행기 편수를 줄이고 있고, 그러다 보니 한국을 떠나서 나중에 못 떠나고 한국이 우한폐렴 천국이 될까봐 지금 중국 사람들이 도망을 가고 있다. 늦으면 중국 못 들어간다. 이 참 기가 찬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한폐렴이요, 신종플루보다 3배 빠르고 20배 독하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로 크게 감염되는데 신종플루는 80일, 우한폐렴은 28일, 신종플루 치사율은 0.05%, 코로나 우한폐렴은 1%. 그런데 신종플루 때는 타미플루라도 있었지만은 이 우한폐렴 때는 지금 아무것도 약이 없다. 그래서 80%는 가볍게 지나가지만 13%는 중증 폐렴으로 진행이 된다.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진심으로 한국을 지금 걱정하면서 겁을 내고 있습니다. 이거요, 정말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문제는요, 우한폐렴에 걸려도 죽는 사람의 숫자가 아주 많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한국에도 전번에 이 임상 위원장이 뭐라 했습니까? 2만 명이 죽을 수도 있다 했지 않습니까? 그 과정까지 가는 과정에서 한국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문을 닫고 모든 것이 올 스톱 된 채 2만 명이 죽는 단계까지 간다고 해보십시오. 그것도 최소예요. 이 나라가 완전히 이걸로 무너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미국에서는요, 사스보다 전파율이 8배에서 한 20배가 더 빠르다. 그래서 이 초단기로 중국 입국을 차단해서 30명대의 지금 확진자를 유지하며 버틸 수 있는데, 미국이 지금 정말로 위험하다고 보는 것은 한국이 매우 위험하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미국이 한국 여행 경보를 최고 단계로 격산시켜서 중국과 같은 등급을 지금 하고 있고, 프랑스도 한국 여행을 자제하라고 하고, 지금 미국의 웨이하이, 우리가 얼마 전까지 이 자매 도시에서 마스크를 수십만 장 보내줬을 건데 한국발 167명이 격리돼 있고, 난징 공항에서는 한국인 40명이 격리돼 있고, 지금 한국인 입국 금지 제한이 어제 저녁까지 24곳이었다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이 냉정하고 잔인한 것 같지만 이스라엘의 발발은 다 태웠어. 비행기 값이 중요한 게 아니다. 빨리 보내버려서 우리나라 감염 안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지금 성지순례 갔다가 감염이 10수명 된 그 비행기 안에 승무원도 감염돼 있다는 거 아닙니까? 비행기 안에서 감염됐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거죠. 그래서 곧 한국은 제가 볼 때는 우한폐렴의 확진자나 사망자를 중국처럼 이렇게 속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아마 이 과정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는데, 적어도 대응 방법이나 전략, 또 위험성,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좀 판단이라도 하고 가야 되는데, 전문가라고 불러놓고는 청와대가 내놓은 답을 전문가들한테 그냥 입에 맞춰서 해주도록 바라는 이런 수준이라면 이런 정권이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하겠느냐? 절대 못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문제는 청와대예요.